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홀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네,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앨리스님. 네, 데이터 자라를 꿈꾸는 앨리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데이터홀릭은 팟빵,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 페이스북 페이지와 노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기 후원, 수시 후원, 각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가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계좌로 직접 7월부터 매월 초에 5만 원씩 정기 후원 해주시고 계신 귀동량님, 역시 7월부터 매월 15일에 만 원씩 해주시고 계신 운누나27님, 10일에 5월 5천 원 정기 후원 해주시고 계신 날아간 오르크세님, 7일에 정기 후원 3만 원 해주고 계신 눔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32화 공개 방송에 5천 캐시 후원해주신 막송님, 그 다음에 31화 공개 방송에 한 번 더 5천 캐시 후원해주신 막송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플랫폼인 팟빵을 통해 정기후원 해주시고 계신 날아가는 오르크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컨텐츠의 기획과 운영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 덕분에 팟빵 오디오 광고 수입, 유튜브 광고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덕분에 데이터홀릭 방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멤버 근황입니다.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따란. 너무 좋아. 오늘은 저희가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로. 오, 이렇게 훅 들어오실 줄이야. 들어오신 김에 그러면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를 잘 키우는 것에 관심이 많은 나영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너무 모시고 싶었던 게스트 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뵙네요. 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네, 영광입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저희가 네. 영광입니다. 제가 랜선 친분이 좀 있어서 계속 사적으로 뵐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호시탐탐 네, 노리고 있다가 계셨군요. 이번에 채용하신다는 말에 핑계김에 한번 연락을 좀 드렸습니다. 이때다 싶어서. 네. 간단하게만 이제 인연을 얘기를 좀 해보면 알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좀 하세요. 근데 이제 그 커뮤니티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시기 전에 저는 보석 같은 깃허브 레포지토리 하나 찾게 됩니다. 정말 세상에 최신 트렌드는 다 집약돼 있는 알 패키지를 만드시는 장인이 한 분 계신 거예요. 어쩜 내가 혼자 삽질해서 기껏 이제야 겨우 요만큼 해놓고 있는 걸 몇 개씩이나 해놓으셨네 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어떻게 이런 분이 계시지라고 봤더니 이제 나 박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런 분이 있구나 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발굴되어 여기저기 활동을 좀 하시다가 드디어 저도 오늘 처음 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과찬이십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지금 하시는 일 좀 네.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데이터를 많이 다루기는 하는데 원래 하는 일은 이제 소에 대한 연구를 좀 오래 했어요. 연구를 네. 한우랑 젖소들에 대한 연구들을 좀 먹는 거. 오래 했어요. 네. 며칠 전에 애기랑 젖자고 왔는데. 그런데 네. 체험 농장 체험 갔다 농장이 오셨나요? 있어요. 네. 네, 저희 깜짝 놀랐네. 업계 얘기랑 아주- 젖혔다 해. 소젖. 소젖. 네, 네, 그래서 건국대학교에서 네. 네, 학생들한테 건구구유. 네, 맞습니다. 네, 소를 잘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강의도 하고요. 네, 소를 잘 키우는 방법. 네, 소에 대한 강의를 하고요. 어. 네, 그리고 연구도 하고요. 소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어쩌다 보니 창업을 하게 돼가지고 네, 소를 키우시는 건가요? 제가 직접 소를 키우진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농장에는 자주 가죠. 네. 그래서 요즘 이제 학계에서 하는 일들 말고도 요즘 이제 창업을 해가지고 축산 관련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고 관련된 이제 솔루션들을 개발하는 그런 스타트업을 하나 시작하게 됐습니다. 작년 7월부터. 네. 그 핫하다는 그 귀농 스타트업을. 귀농이라고 네. 하기에는 축산. 네, 전 데이터 관련된 그런 축산 관련 데이터에 관련된. 네. 네. 귀농이라는 표현은 제가 좀 농담처럼 한 거고 네. 왜 이게 그 농업, 네, 맞죠. 축산업, 수산업 이런 쪽
네. 지금 계속 새롭게 혁신하려고 시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아마 이제 그게 또 핫하다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어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네. 그 아마 그러면 제 또 건너 지인이 그런 거 하시더라고요. 이제 사과 농가 다니면서 사과 나무 잘 키우는 법 강의하시고 네, 네. 아. 뭐 그런 거 하시던데 아마 이제 그런 비슷한 일도 이제 일 중에 하나다. 네, 라고 그렇죠. 할 수- 네, 서로 어떻게 하면 잘 키울지 그런 진짜 것들에 대해서 신기하네요. 이야기하고 다니는 이렇게 거죠. 뭔가 그러니까 하나에 꽂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네. 되게 궁금한데 소에 꽂히게 된 계기는 혹시 있으신가요? 아, 소의 소에 꽃- 꽂히신 거예요? 아니면 소를 키우는 것에 꽂히신 거예요? 아, 저는 식량을 생산하는 데 꽂혔습니다, 사실. 식량 아. 생산. 네. 그 중에 고부가가치 산업에 한으로 네. 가셨구나. 네. 음. 이게 어렸을 적부터 사실 농촌 개발에 관심이 좀 많았어요. 어떻게요? 농촌 개발. 네. 어떻게 어렸을 때 농촌 개발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지? 농촌을 개발한다는 거는 농촌에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인가요? 아, 뭐 그쵸, 그런 거기 이제- 걸 수도 그런 것도 있고요. 해당이 체육관 네, 네. 짓고. 예, 그런 것도 농촌 개발이 될 수 있죠. 이제 저는 개발도상국들이라든지 우리나라 농촌에 가가지고 네, 소를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효율적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고 그런 것들을 발전시키는데 좀 관심이 많아서 새마을 운동. 네, 그런 거죠. 이제 특히 진지하게 받으시면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이제 그 개발도상국 쪽에 이제 농촌을 개발해서 그 사람들의 소득원들을 좀 증대시켜주고 하는 것들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농업이라는 걸 시작하게 됐고 지금 어릴 네. 때가 학사 이상을 얘기하시는 거죠? 학사 전이죠 사실. 아 전이에요? 네, 저는 진짜? 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이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고등학교 때 그런 데 관심이 있을 수가 있지? 네, 그래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막 그 개발도상국에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조끼 입고 가가지고 아. 도와주고 봉사활동 막 이런 거 우물 하셨어요? 파고 예,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는데 아 진짜? 네, 그래서 이제 뭐 대학교를 다닐 때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뭐 아프리카에 간다든지 그런 것들도 해봤는데 유엔 구호 활동 뭐 이런 거. 네, 뭐 유엔은 아니고 네, 어쨌든 예,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개발도상국도 농촌도 가보고 그랬는데 제가 뭐 가진 게 있나요? 뭐 기술이 있나요?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우물파기. 네네.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아니라도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으니까 음. 네, 그런 것들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계속 발전시키다 보니까 네,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아 나는 머리가 좋으니까 스마트하게 해보자. 그렇다기보다 네, 네. 어쨌든 좀 더 네, 많은 일들을 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 지능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면 네, 우리나라는 약간 지능청, 네. 농촌지능청이라든지 네, 뭐 맞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쌀 품종 개량 이런 거는 나라 단위에서 하는 일이지 않나요? 네, 나라 단위에서 해야 되는 일들도 있고요. 또는 네, 이제 네. NGO에서 해야 되는 일들도 있고요. 회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고요. 각각 역할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지금 데이터 쪽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약간 좀 생소하긴 한데, 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교부 산하의 코이카 라든지 코이카가 아니면 농림부 네. 산하에 뭐 코피아 이런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개발도상국들을 지원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월드비전이라든지 굿네이버스 뭐 그런 쪽에서도 이제 하는 일들이 있고요. 각각의 이제 역할에 따라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농가도 타겟이겠지만 네. 이게 개발도상국 쪽의 소득진들을 위한 음흠. 교육, 네. 그다음에 방법 전달 뭐 이런 것들이 그것도 같이 타겟이신 건가요? 그죠. 이제 농촌이 발전을 하려면은 기술적인 것도 필요하고요. 예산도 필요하고요. 인프라도 필요하고요. 교육도 필요하고요. 필요한 것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네네. 네, 이제 저는 이제 그 중에서 기술이랑 교육 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리자면은 지금 건국대학교랑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랑 같이 해서 베트남에 있는 베트남 국립농업대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국립농업대학교에 그런 그 축산 관련 과가 있는데 이제 단과대학이죠. 단과대학이 있는데 저희 건국대학교에 있는 그런 교육 체계라든지 기술들, 우리나라의 다른 이제 유관기관들의 그런 노하우 같은 것들을 패키지로 이제 전달해주는 그런 사업들도 기술 진행을 하고 이전을 하는 있습니다. 거군요. 네, 그죠. 교육 뭐 그분들 연수해가지고 저희 쪽 걸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저희 쪽 전문가가 가가지고 그쪽 선생님들이라든지 학생들이 교육을 시켜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쪽에 대학원생들 와서 우리 쪽에서 학위를 받을 수 있게 하기도 하고 그쪽에 스마트팜 시설들을 이제 국가 돈으로 이제 넣어주거나 하는 그런 사업들도 같이 하고 있어요.
엄청난 오. 일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 생각도 못한 그림이야. 그러니까 국가 단위 프로젝트의 일이고 국가 간 교류에 해야 될 프로젝트 단위에서 어떤 펑션이 들어가서 네. 같이 협력하거나 이제 일을 프로젝트 발주 같은 형태로 들어가서 일을 하시는 그림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상상을 해보자면. 근데 네. 이거는 수익 사업은 아닌 거네요, 그죠? 아, 그럼요. 네, 수익 사업은 아. 아닌 거죠. 지능 사업, 지능 사업이라 해야 되나요? 공익 사업, 공익 사업, 공익이라. 세계 네. 평화를 위한 사업. 이제 보통 이제 전문 용어로 ODA라고 하는데 ODA. 공적 개발 원조라고. 오. 네. 공적 개발 원조. 네. 그런 일들입니다. 그거는 뭐지? 공공기관 웹사이트를 만드는 일을 하나요? 죄송합니다. 그렇다기보다 이제 공인인증서부터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약간 거예요? 그런 느낌이지 않았어? 아, 네. ODA라는 단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너무 생소한데. 네. 뭐 이제 GDP의 몇 % 이상을 그런 쪽에 써야 되는 게 협약이 있어요? 네, 협약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교부 산하의 코이카에서 그 예산들을 이제 직접 수행을 하기도 하고 이제 발주해주기도 과제를 하고. 발주해가지고 과제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하긴 우리도 하기도 그런 하고. 원조를 받아서 큰 나라잖아요. 아, 그럼요. 대표적인.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도 이렇게 할당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그러게요.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정도 덩치가 커지고 잘 살게 됐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네, 책임이죠. 음. 책무일 수 있죠. 네.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그럼요. 책임 네. 같은 거군요. 네. 어우 잠깐만 우리 너무 간지러운 국제사회 일원, 네. 우리 맨카인드 인류를 위한 지구다, 지구.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갑자기 시야가 넓어지고. 그거 생각나요 갑자기. 그 최근에 봤던 기사 중에 무슨 소한테 해조류를 먹이면 탄소 배출이 80%가 줄어든대요. 네? 소가 끼는 방귀가 80% 뭔가 줄어든대. 갑자기 한숨을 쉬신 것 사실 같은데 말씀이 지금. 많은 쪽으로 해주세요, 지금. 아,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어. 많은데, 네. 제가 사실 그 논문을 읽어보진 않았는데, 역시 네. 또 이제 언론이 잘못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네. 아, 그 소가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걸 줄여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먹이는 걸 바꿨더니 많이 줄여주더라. 줄어들었더라. 예. 네. 그 탄소 배출 줄 수 있다. 네. 근데 별로 그렇게 많이 쓰이는 기술은 아닌가 보죠. 이제 아니 이제 막 논문 연구가 발표 같은 건데 뭐. 아, 네. 근데 이제 뭔가를 먹여가지고 메탄이라든지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들은 연구가 예전부터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공적인 자리라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 논문을 제가 보지도 않았고 그런데 80%를 한 번에 줄일 수는 있겠지만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그렇게 줄어서 나오는 거는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네. 갑자기 적응한다고 못했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구나. 소화가 안 돼. 그러니까. 미역을 먹였더니 소화불량에 걸려서 탄소가 줄었어. 이렇게 된 거지. 근데 미역을 방구를 계속 못 낀 거지. 네, 그래서 네. 내일 모레 다 토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그럴 수도 갑자기 있다. 못 크거나.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음. 네, 제가 정확하게 그 논문을 제가 보진 않아서 리뷰를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지금 소는 그럼 풀을 안 먹고 뭘 먹어요? 풀을 먹죠. 풀을 먹어요? 건초 먹잖아요. 풀을 먹어야죠, 소는. 어. 네. 그게 미국에서 옥수수 먹이는 것 때문에 얘기가 많았던 거잖아요. 지금 원래 근데 사료는 대부분 옥수수 성분 아니에요? 옥수수가 많이 들어가죠. 그쵸, 지금. 네, 네,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돼지라든지 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사료 원료가 옥수수와 대두박이라는 원료를 가장 많이 먹긴 해요. 대두막? 대두박. 대두박. 콩? 대두박. 예, 그래서 대두라는 콩이 있잖아요. 네네네. 콩 기름을 짜고 남은 게 아. 이제 대두박이라는 건데 그것들이 이제 많이 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대두박이라는 거는 기름을 짜기 위해서 있었고 짜고 남은 거잖아요. 찌꺼기. 그죠. 예, 원래라면 버려져야 되는 건데 그거를 동물성 재사용. 단백질로 바꾸는 거죠. 식물성 단백질을. 그지. 버리는 게 없는. 먹이로서 줌으로써. 그럼요. 네. 그럼 지금 쓰이는 사료도 대부분 두 성분이에요? 그 두 성분이 많이 사용되고 있죠. 특히 이제 돼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콘, 소이빈밀 그러니까 옥수수랑 대두박 위주로 이제 사료를 구성을 하죠. 그러니까 원래 옥수수를 먹는 종류의 개체가 아닌데 미국이 워낙 옥수수를 생산을 많이 해서 먹이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제 비판이 있는 거죠. 네. 네, 그쪽은 이제 스토리들이 있는데 또 할 얘기가 네, 많구나. 세계 대전부터 시작한 스토리들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 기회에. 그래, 네. 뭐 코카콜라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 그지. 네.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잘 알고 계시는 거는 뭔가 그 전공이 아예 축산학과이신 그죠. 그런 거예요. 근데 네. 축산학과가 국내에 많아요? 일단은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들에는 다 있고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서울대학교도 있고요. 서울대학교 있어도 뭐 네, 대박이네. 사립대학교에도 몇 군데 있어요. 이제 연암대학교라든지 아니면 이제 건대라든지 몇 군데 있습니다. 네. 국립대학교에는 거의 다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학과로 가게 된 계기들 이제 공부하시면서 이런 얘기 조금 해주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농촌개발. 네, 농촌개발에 농촌- 관심을 가지시면 관심을 갖고 있는 고등학생이 네. 과연 축산 박사가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공부하다 보니까 축산 박사가 돼 있더라고요. 아. 네. 야 그렇구나. 그냥 그 뭐 학사 때 아예 축산 쪽으로 들어가셨어요? 아니면 네, 처음부터 학부가 학부가? 외길 인생입니다. 아 진짜. 그러면은 석사 축산, 박사 축산, 네, 축산, 맞습니다. 축산, 네, 이렇게. 이제 점점 엣지로 가잖아요. 그죠, 이제 그죠, 그죠. 하면은, 박사는 그렇지. 네, 음. 처음엔 축산을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소에 대해서 축산 연구를, 중에서도 네, 소. 소 중에 이제 음. 아까 말씀하신 그 메탄이 발생하는 그런 것들을 모델로 만드는 그런 연구들을 많이 했어요. 아 전문가시구나. 석사 때. 네. 그게 전문가였어. 네, 이제 할 얘기가 그러고 많겠네. 네. 배출량을 예측하는 건가요? 네, 그죠. 배출량을 어. 예측을 하는 그런 연구들을 했고요. 네, 그걸 이제 IPCC라고 있어요. International Panel of Climate Change인가 있는데 그쪽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고를 이제 해야 되는 네. 그 보고를 해야 돼요. 얼마나 그런 배출하고 있는지를. 네, 그런 음. 것들에 대한 연구 과제들이 국가 과제로 나왔었고 이제 주로 그 아. 연구들을 이제 석사 때는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거라 그런 거군요. 그죠. 온실가스 중에 농업 분야 중에서도 아. 이제 축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그 온실가스들에 대한 연구들을 했었죠. 그 이상기후 때문에 생기는 여러 이슈를 탄소 배출 관리를 합시다라고 생겨진 협약 관련 때문에 네. 나라에서 일정 이상 배출 의무가 있고 네. 그거를 축산 쪽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라고 보고해야 돼서 그죠. 나온 네. 연구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야 너무 계속 글로벌하게 얘기하게 되는데. 그게 석사 때 그런 연구를 하신 거고. 네, 석사 때 네. 그 모델을 만드는 연구들을 하면서 이제 조금 데이터라든지 수학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죠. 모델을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런 모델 중에 뭐 저희가 알아들을 만한 뭐 전혀 못 알아듣겠지만 팔로우할 만한 소개를 해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먹는 거, 네.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날씨? 그러니까 변수가 네, 변수가 아, 들어가는 네. 네. 인풋 베리어블 음. 저희는 주로 이제 먹는 걸로 먹는 네, 거 얼마나 먹냐, 그 먹는 것들의 성분이 어떻게 되냐, 그 먹는 것들 중에 풀이 얼마나 들어가 있고 곡류사료가 얼마나 들어가 있냐, 얘의 체중이 얼마나 되냐, 그리고 얘의 성장 단계가 어떻게 되냐, 얘는 유지량만큼 먹이냐, 아니면 유지량보다 2배를 먹이냐, 3배를 먹이냐, 이런 것들이 여기서 전부 다 얘라고 분석을 표현하신 들어갈 건 수 소인 거죠? 네, 네, 얘는 소입니다. 네. 그러면은 데이터에서 하나의 로우가 하나의 소인 거예요? 네, 한 마리 소가 되겠죠. 아, 그러면 소한테 인풋한 것과 네, 소가 아웃풋한 게 있는 거군요. 그죠. 소 아웃풋을 어떻게 근데 측정하지? 그러게요. 탄소량을 챔버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아, 네, 그거를 이제 박스에 넣어놓고. 네네 들어가는 공기와 나오는 아. 공기가 있고 들어가는 공기에 대해 성분이 있고 나오는 공기의 메탄이 얼마나 있는지 아, 그럼 정확하게 CO2가 얼마나 나오겠네요. 있는지 이제 그게 비싸고 실험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델을 만드는 거죠. 다 측정 못하니까. 네, 모든 소들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모델을 샘플을 하고 만들어서 하자는 거죠. 네. 샘플을 하고 그거 사료량 곱하기 갖다가 소 숫자 이렇게 되는 건가요? 마지막에는 전체 배출량을 예측한다 그러면? 인풋 사료량 사료. 아니 그건 이제 개별 소고 네, 네. 국가 단위에서 소들이 얼마나 많이 배출하는지를 계산해야 되잖아. 그건 이제 그게 지금 이제 아까 전에 말한 IPCC에서 티어 1, 2, 3 메소드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요거 그냥 추정하는 방법이 네. 그래서 티어 1 같은 경우에는 아. 이제 IPCC에서 소 한 마리에 몇을 곱해라. 그러면 아. 이제 온실가스가 나온다. 그럼 티어 2 같은 경우에는 그걸 조금 더 나라에서 세부화 시켜갖고 발전을 시키고 티어 3로 가면은 조금 더 복잡한 모델이 나오는 거죠. 아.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계산 방법이 여러 제일 가지가 단순한 있죠. 방법이고 요게. 음. 순서대로 그 사용해야 되는 기관들이 총량 관리를 해야 되니까 네, 일단 그죠. 단순하게 요건 해주세요. 여긴 좀 디테일하게 합시다. 여긴 네. 디테일하게 합시다. 이렇게군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야 탄소 배출 때문에 축산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도 너무 신기한 일이네요.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그거는. 네. 근데 되게 필요한 일이네 지금 들어보니까. 그러니까요. 중요 배출 원이니까. 일이네요. 그럼 박사 이제 네. 박사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박사 때는 더 엣지로 가셨을 거잖아요. 네. 뭘까요? 궁금하네 갑자기. 박사는 사실 모델이랑은 조금 관련이 없고요. 음. 네, 박사 때는 이제
부산물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했어요. 부산물. 네, 이것도 탄소랑도 어떻게 보면 연관이 될 수 있거든요. 뭐냐면은 소들이 막 옥수수 막 이런 거 풀사료 이런 것들을 먹고 크잖아요. 근데 뭐? 네, 해초. 잠시 해초요? 지나가- 아, 해초도 먹을 수 있고요. 죄송해요. 종이 뭐 이런 거. 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연구한 거는 파인애플 박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여러분들 파인애플 좋아하시나요? 네. 네. 뭐 스타벅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마트라든지 그런데 파인애플 중에 껍질을 까놓은 파인애플들이 네,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 껍질은 어디로 갈까요? 쓰레기통이요. 네. 네, 그게 양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엄청 많이 나와요, 맞아요. 그죠. 아, 그것들을 그냥 버리게 된다면 환경 오염이지만 이것들을 소한테 먹이게 된다면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동물성 단백질로 동물성 아.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네, 동물의 사료로 쓰이면서 그리고 이제 환경 오염에 대한 부분도 이제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탄소에 대한 얘기도 여기 또 엮어서 하자면은 원래 옥수수를 예를 들어 미국에서 수입을 해온다 그러면은 옥수수를 만들기 위해서 경운을 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화학 비료를 뿌려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한국까지 이동시키고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과정들이 전부 다 탄소가 발생. 아, 그죠, 그죠. 과정들이죠. 네. 배 타고 오고 차 네. 타고 오고 그런 하니까요. 것들은 이제 카본 풋프린트, 탄소 발자국이라고 음. 이야기를 하는데 들었던 것 같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그 발생하는 그런 부산물들을 가지고 사료를 만들게 된다면은 그렇게 오는 탄소 발자국들을 다 배출 줄이는 발자국들을 거군요. 다 줄일 수 있죠. 네. 된다면은 네, 그리고 사료값도 줄일 수 있고. 그러네. 그런 안 사와도 안정을 되고. 부산물이라고 하는 게 소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아니고 소에게 네. 먹일 수 있는 먹일 부산물, 수 있는 부산물. 부산물이군요. 네. 아까 우리가 버리는 것 중에 네. 사료로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를 네, 연구하는 거군요. 뭐, 말도 안 되겠지만 커피 가루 찌꺼기 같은 게 된다면 그죠.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다거나 이런 그 식의 연구도 또 했는데 말씀드려야 되나요? 안될 것 같은데? 네. 어때요? 커피 찌꺼기. 네, 그것도 네. 소한테 먹일 수 있어요. 아, 진짜요? 진짜요? 거기에 뭐가 단백질 성분이 남아 있어요? 그 아. 안에 성분 남아 있죠. 많이 남을 수가 그래서 없긴 그거를 한데 빼서 네, 그런데 이제 결론은 좀 먹이기에는 조금 그렇다. 네, 뭔가 다른 쓰는 게 게 있구나. 네, 그런 아. 결론이 나왔어요. 네, 아. 너무 많이 먹이면 안 된다. 이 정도 결론이 나왔습니다. 실험상으로는. 그 챔버에 넣어서 키워봤더니 이거 어려울 수 있겠다. 요런, 네. 챔버에 넣어서 키운 건 아니고 어쨌든 네. 소한테 먹여봤더니 네. 생산성을 막 이렇게 좋게 만든다거나 하는 효과는 이제 없고. 네. 그렇겠네요. 이게 소가 잘 크는 것도 중요한 일인 거군요. 어쨌든 그렇죠. 네, 어. 소가 건강하게 크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그럼 수 있는 게 파인애플 중요해요. 껍데기는 괜찮던가요? 파인애플 껍데기는 이제 한 건물 기준이라 그러는데 이제 수분을 다 뺀 거 기준으로 한 2.5%까지 먹여도 괜찮습니다. 2.5% 틀을 원래 사료의 2.5%? 껍데기에 네, 사료 사료 내 아, 사료 내 섞을 섞을 퍼센트에 때 2.5%까지 섞어도 된다. 네. 와 진짜 디테일하게 2.5%면 엄청 큰 거 아니에요? 2.5%면은 크죠. 근데 이제 너무 데이터 이야기를 하다가 너무 소 이야기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네. 그러고도 한참 뒤에 할 것 같은데 뭐. 네, 2.5%를 섞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실제로 쓰이는 곳들도 있는 건가요? 네. 그런데 이제 오. 부산물들의 단점은 뭐냐면 계절성이 있어요. 그치. 아 그러네. 항상 나오는 게 아니네. 항상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절성이 있고 또 이게 잘 상할 수 있어요. 네,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또 네, 관리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만만한 게 옥수수네. 그러니까 네. 아마 이제 그런 사이클을 할 수 있는 사업성까지 갖춰진 부산물들이 돌고 있는 것들은 쉽지 않을 거고 몇 가지가 이미 네. 뭐 진행되고 있는 게 있을 거고 정도겠죠. 네. 그러면 어느 과정에서 데이터를 다루시게 된 거예요? 전공 과정에서 네. 어떤 일을 하실 때 아니면 뭘 학습하실 때 데이터를 주도적으로 보시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축산이라는 학문이 우리가 우주의 비밀을 밝히는 그런 학문은 아니거든요. 난 그런 거라고 얘기하신 줄 알았어요. 굉장히 그건 아닌데. 네, 그런 게 그건 아니라 아닌데. 저희 축산 농가들과 밀접하게 연관이 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축산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는 음. 뭔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돈. 그죠? 축산 농가들이 돈을 벌 수 있게 도와줘야죠. 음. 근데 일단 제 눈앞에 데이터가 있었어요. 일단 데이터가 있었는데 어떤 데이터냐면은 혹시 모집단 데이터 다뤄보신 적 있으세요? 모집단 데이터 다룰 일이 없죠.
모집단. 어떻게 다 어떻게 그거는 다뤄요? 우리가 그냥- 이제 통계학을 처음 배울 때 샘플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모집단을 추측하기 위해 샘플을 가져온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추정- 다루는 추정하죠, 거는 다 맞아요. 표본이죠. 네. 그죠. 네. 근데 여러분들 먹는 소들 전부 다 이력제로 우리나라 관리가 되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도축되는 모든 한우의 데이터가 우리나라에서 다 관리되고 있습니다. 모든 네, 모집단이 도축되는 99% 이상. 네, 아 그거 외에 도축되는 건 불법이죠. 그래요? 네. 이력 등록 안 해놓고 독촉하면 그죠. 그래서 그 이력에는 뭐 어떤 것들이 들어가요, 주로? 예를 들어서 네. 이 소를 누가 키웠는지, 음. 그리고 이 소를 생산한 사람이 누군지, 음. 송아지를 생산한 사람이 누군지, 음. 얘들의 체중이 얼마인지, 뭐 마블링이 얼마인지, 등지방 두께가 얼마인지, 그런 게 모두 다 데이터로 남아 그죠. 있다고요? 얘가 뭐 언제 구제역 백신을 맞았는지, 음. 그리고 아. 심지어 등급 판정을 한 판정사 이름까지. 그 건강보험공단 데이터가 소버전으로 있는 그런 거네요. 그런 네, 느낌이 맞아요, 진짜? 맞아요. 네. 그렇잖아. 근데 그 데이터에 비해 개인정보 이슈가 적죠. 그러네. 이슈가 적은 게 아니지. 소이시. 소가 그걸 주장하진 않겠죠. 그렇죠. 소정보. 네. 근데 이제 그 데이터가 눈앞에 있고 그 데이터를 사용을 하면 어떻게 보면은 그 데이터들 이 소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그 등급을 봤을 때 다른 일반 사람들은 그 데이터를 보면서 등급이 좋네, 맛있겠네 네, 이런 네, 생각을 네. 하겠지만 이제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이 소의 히스토리들이 저는 보이는 거죠. 얘 영양 관리를 어떻게 했고 어떻게 키웠어 이런 결과물이 소가 나왔다. 그 데이터가 시계열로 계속 있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쭉 있어요? 시계열로 있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네. 우리 농가에서 100마리를 1년에 출하를 해요. 음. 그러면은 각각 농가마다 특성이 다 다르죠. 네. 그럼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겠죠. 네. 환경 변수들도 같이 네, 환경 있고. 변수라든지 뭐 그 농가의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데이터를 이제 다루다 보니까 이제 제가 박 박사님이랑 되게 공감되는 부분이 자동화에 미쳐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데이터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것들을 반복되는 작업을 비슷한 데이터들을 계속 분석을 하다 보니까 피로감이 어느 순간 생기더라고요. 원래는 손노가다로 분석을 하셨었는데. 그죠. 어. 네. 특히 이제 분석이 엄청 갑자기 방법이 달라지거나 막 데이터가 막 휙휙 바뀌거나 하는 필드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게 자동화를 했을 때 생기는 혜택이 좀 큰 분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럼 그 이력 맞습니다. 데이터는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어요? 네. 지금 공공 그래요? 데이터 포털이라고 있거든요. 아. 그쪽에서 이제 API가 다 개방이 되어 있고 API를 통해서 직접 분석을 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다른데 뭐 축산 품질 평가원이라든지 그런데 접속을 하시면은 또 그런 데이터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품질 평가원 와 대박이다 진짜. 전국에 있는 모든 소 데이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도축이 된 소라면은 다 볼 수 있고요. 어. 그리고 지금 키우고 있는 소들 중에서도 이력제에 등록이 돼 있는 소라면은 이 엄마가 누군지, 아빠가 누군지, 외할아버지가 누군지 그런 것들 그것까지 다 알 알 수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어. 심지어 형제들의 이력까지도 다 볼 수 있어요. 그거를 왜 그렇게까지 관리하는 그러게요. 거예요? 왜 진짜 왜, 형제까지 왜 알아야 되는 궁금하네요. 거죠? 아니지 부모님을 아니까 그 데이터 있는 애들은 다 형제지. 그러니까 그걸 왜 그것까지 그걸 알아야 기록해두면 되는 건지. 어떻게 쓰이길래 뭔가 어떻게 그런 건 없나요? 그럼 이제 계량이랑 육종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데요. 계량과 육종. 네. 깊이 들어가는 어떻게 건가요? 보면은 이제 뭐 우유로 젖소로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유가 많이 나는 엄마 그리고 형제들의 그런 우유를 잘 낼 수 있는 그런 형제들이 누군지에 대한 기록들을 남겨놓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계량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내가 맨델 맞아요, 콩 이런 맞아요. 거잖아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 뭐 20kg의 우유를 하루에 생산하는 소 5마리 키우는 것보다 네, 그죠, 뭐 그죠. 한 40kg 내는 애 한 2마리, 3마리를 키우는 게 더 효율적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부모 밑에 난 소가 많이 생산을 하는지를 알아봐야 되니까 그죠. 그런 과거 그럼. 정보들도 필요한 거군요. 그걸 이제 연구하시는 데 쓰는 거고. 그죠. 아니 근데 저도 전에 한번 제가 전에 알고 계신 다른 그 대표님께서 그 대표님이 하셨던 일 중에 하나가 그 농업 쪽이셨어요. 네. 근데 거기도 데이터화가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소스가 뭐 왔다 갔다 하네 뭐 이런 뭐 미세먼지 측정하는 거 마냥 네. 그쪽 디테일에 문제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이 농축산 수산까지 다 해서 네. 국가에서 관리하는 레벨의 데이터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정보 공개가 그래도 꽤 잘 돼 있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되게 놀랐던 기억이 나요. 제가 또 몇 년 전에 음. 봤었었는데 그게 막 뭐지? 농가 쪽이면 얼마나 뭐지? 심었는지, 그래서 배출이 얼마나 됐는지, 그 다음에 이게 얼마나 나올 예정인지, 뭐 소도 돼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키우고 있는 현재 얘네가 언제가 출하량 예정이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미 데이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와 여기 뭐 들어가서 계신 분들은 재밌겠다라고 생각하던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재밌네요. 진짜 재밌다는 생각이 같이 들었어요. 모집단 얘기가 갑자기 나와서 또 그래서 나는 모집단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분야에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제가 사실 그 데이터를 다 가져올 순 없고요. 네,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나라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쉽게 가져올 수 있고 사실 그 음. 데이터 한 줄이라고 하지만 한 줄짜리 로우가 한 개짜리 데이터라 해서 그게 다 가치가 똑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냥 센서에서 그냥 뭐 프레임 단위로 수집된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한 줄의 데이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30개월이 넘게 걸리거든요. 소환하고 근데 숙제해야 되니까. 네, 그죠. 네. 와. 엄청 귀한 데이터네요. 그죠. 근데 그런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 거죠. 그런 데이터들을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아니, 어떻게 보면 데이터 다루는 사람한테는 되게 좋은 환경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양질의 데이터들이 많이 쌓여 있다는 건 할 일이 많다는 거고 네.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거고. 아니 거기다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개인정보 이슈가 없다는 것도 되게 장점인 필드인 것 같아요. 그러네. 왜냐면 하고 싶은 분석 다 해도 되고. 거기다가 그 더 세세하게 디지털라이즈 하려고 들면 오히려 국가 단위에서 커버해주겠다, 도와주겠지. 지원 사업 해주겠다 음. 같은 레벨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분야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더 잘 측정하겠다는데 반대할 단체가 없는 거니까. 그죠. 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나아질 거라는 게 보인다면 제안했을 때 오케이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네요. 더 많이 측정하는데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그렇죠? 돈 드는 거밖에 없지. 그렇지. 근데 나라에서 대줄 거 아니야 심지어. 그 결과물이 결국에는 국가 단위의 이익을 발생시키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만든 저희 회사에서 만든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네, 사실 지금 아직 공개가 되지는 않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송아지를 사야 되거든요. 소에서 그치. 자기가 낳아서 키우는 게 아니군요. 나와서 키운 농가도 있는데 네. 송아지를 사오는 농가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는 게 훨씬 많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장에 나오는 게 보통 6개월령 송아지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5살짜리 애기 보고 애가 키가 얼마나 클지 뭐 얼마나 똑똑할지 생각하지 않잖아요. 부모님을 보고 그거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농가들이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다 수집해가지고 분석하고 보기엔 좀 힘들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데이터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 내일 모레 뭐 예를 들어서 합천에 있는 어떤 우시장에서 소가 200마리가 나와. 그러면은 그 200마리에 대한 데이터들을 미리 올려줘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올려준다기보다 리스트를 올려줘요. 그러면 이게 API로 다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접속을 다 해서 얘네 형제에 대한 것들, 엄마에 대한 것들, 아빠에 대한 것들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것들을 분석하고 시각화 시켜가지고 농가가 이제 소를 살 때 누굴 픽할 것인가? 네, 누굴 픽할 것인가. 네, 그리고 또 유사도 분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합천에서 장이 열리는데 어저께 뭐 울산에서 장이 열렸어요. 그러면은 걔랑 가장 비슷한 애들이 최근에 얼마에 거래가 됐는지 오, 가격 그런 추정도. 가격까지. 경매를 해야 되니까. 경매를 해야 되니까 이게 아. 그런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솔루션을 이제 만들었죠. 저랑 같이 일하시면 안 돼요? 나도 좀 얘기하려고 투자하겠습니다. 너무 재밌는데? 네. 오. 아니 이거 노다지인데 노다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시고자 이렇게 창업을 하시게 된. 네, 어쩌다 보니까 네. 그러면은 소비자가 소를 구매하는 농가에 계신 분들이 되는 건가요? 대표님이 만든 솔루션을 쓰는 분들이? 사실 이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벌려고 만들었다기보다 처음에 그냥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만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농가들한테 무료로 지금 제공해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네, 대신에 이제 B2G라든지 B2B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게 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그죠? 네. 우선 기본적으로 대하는 타겟이
C가 아니네요. G네 G. 아니 저 같으면 당장 농가에 가서 이거 한번 써보실래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월 구매 얼마에 이렇게 해드린다거나 근데 그런 쪽으로 안 가시고 아니 근데 농촌 개발을 꿈꾸시던 그게 분이잖아요. 그게 목적이기 그 때문에 사람들하고 돈 받는 게 관심이 없으신다잖아. 네. 돈은 벌어야 되긴 하는데 음. 네. 먹고는 살겠죠 뭐. 아니 그리고 아마 필드에 계속 계셨으니까 B2G가 더 편하고 빠른 방법이야라고 이해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약간 뭐 영업 노하우나 비밀 같은 느낌으로 이제 그런 식이지 않을까. 근데 농가라고 했을 때 그게 그 기업 단위로 큰 농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요. 그럼 그런 데는 분명히 구매력이 클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농가라고 하면 그냥 이제 시골 마을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떠오르지만 사실 그런 레벨이 아니잖아요. 그치. 소똥 그렇죠. 냄새 나는. 그렇죠? 예를 들어 뭐 그죠? 그러니까 물론 기업들이 기업 있는 거니까. 단위의 농가들을 대상으로 솔루션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다양성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작은 농가들이 더 단단해지고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소를 20마리 키워도 30마리 키워도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업화되고 규모화되면 이제 사실 농가가 아니죠. 그렇죠. 기업이 공장이 되는 거죠. 기업이죠. 네, 거긴 네. 기업이죠. 네. 네.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물론 제가 장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은 알아서 잘 살겠지. 네, 그래서 저는 작은 농가들이 좀 더 해피해지는 길을 좀 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씀하신 게 그런 면에서 그렇게 그죠? 말씀하신 거군요. 네. 그러면 자꾸 저희가 결국엔 어쩌다 보니 그만 듣고 지나가 버렸는데 창업을 하게 된 그러면 정말 뭐 히스토리가 있으실 거잖아요. 스토리 같은 게. 얻어 걸렸다고 해야 되나? 뭐 나라에서 먼저 제안을 했어요? 뭐지?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네. 그 솔루션을 제가 만들었어요. 원래는 제가 아는 농가들을 위해서 네. 그런 것들을 만들고 데이터 분석을 해주고 이제 어떻게 아름아름 키울지 이렇게 하고 네, 계셨던. 해서 만들었는데 이제 R에서 샤인이라는 툴로 그거를 만들었는데 대시보드를 네,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그런 일들을 했는데 이런 말 좀 약간 재수 없을 수 있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잘 만든 거예요. 네. 만들어 놓고 보니 좋네. 만들어 놓고 보니 생각보다 너무 잘 만들고 굳이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이거 한번 사업화를 한번 시켜볼까라는 생각에 이제 창업진흥원에서 하는 그 예비 지원 창업 사업? 패키지에 한번 그 지원 사업에 내봤는데 덜컥 붙어버린 거예요. 네. 그럼 원래 처음에 사업화를 목적으로 시작하신 건 아니고. 네, 그냥 물건이 있어서 네 시작을 헐. 했죠. 그렇군요. 네. 거봐 다르다니까. 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네, 아직 수익은 없습니다 회사에. 뭐. 네, 아직 초기라. 네. 아니 심지어 이 회사의 수익이 어떻게 발생할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으시잖아. 그냥 이제 우리나라의 축산업계의 다양성과 스케일이 다른 거죠. 그럼. 관심이 없다기보다 찾아가시는 몰라요, 사실. 네. 몰라도 이 정도다. 네. 그럼. 잘 몰라요. 네, 돈 예. 버는 법을 잘 몰라요. 아. 네, 아, 좋은 근데 CEO는 아닌 것 같아요. 알고 아닙니다. 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선 지금 그동안 이제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거기다가 아니 사실 그 업계 얘기를 좀 뒤에 하려고 그랬더니 사실 지금 거의 다 앞에다 한 것 같아요. 아직 할 말 많은데. 그 얘기를 이제 그 얘기를 네. 조금 더 뒤에 더 할게요. 네. 오늘 네. 아마 지금 벌써 1부를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 와갖고 제가 잠깐 끊으려고 하는데 네. 이 방송은 안 끊고 그냥 연달아 2시간 찍고 그냥 중간에 없이 그냥 인트로 아우트로 없이 편집할 거리라는 생각이 끊자마자 생각이 드네요. 아쉽다. 우선 지금까지 들었던 얘기들 간단하게 소감 듣고 그리고 이제 2부 빨리 준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 팀장님 어떠셨어요? 일단 사람이 사는 스케일이 참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나는 저 얘기 듣자마자 이거를 그럼 투자 목적으로 쓰면 예측에 성공하면 굉장히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나는 그렇게는 안 판다라고 제 스스로가 굉장히 작아지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면서도 이런 가치가 있구나 이렇게 가치를 만들어낼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너무 재밌습니다. 앨리스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이제 딱 들으면서 이게 뭔가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뭔가 시작한 게 아니라 뜻이 있었더니 길이 생긴 것 같은 약간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재미있게 지금 듣고 있고 빨리 이제 다음 이야기도 빨리 궁금하네. 아마 이번이 아니어도 더 초대해드려도 되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안에 이야기 보따리가 많으십니다. 아마 느낌적인 느낌? 약간 그런 게 이거 업계 얘기만 하더라도 할 얘기 많겠다 이런 얘기들이 갑자기 생각이 좀 들고요. 저도 오늘 얘기 재밌게 듣고 있는 중인데 특히 이제 아무래도
데이터가 어떻게 쓰이는지 그다음에 저도 처음에 거기까지만 알고 있었거든요. 데이터가 생각보다 잘 돼 있는데까지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맥락이거나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 요즘에 이제 어떤 이해관계자가 어떤 일들과 어떤 역할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개괄적으로 확 한번 훑어주셔서 지금 머릿속에 재밌게 들어온 이야기를 듣고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 이제 디테일들이 결국에는 다 데이터에 기반해서 일을 하겠다라는 그죠. 시장이 기본인 상태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참 그 이후로도 더 재밌게 흘러갈 수 있는 시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네, 혹시 뭐 아니다. 지금은 뭐 소감 넘기고 네. 2부 끝나고 소감 박사님 소감은 2부 끝나고 들으면 어떨까요? 원래 둘 다 들었어요. 진짜 1부 참여해주신 네. 네. 소감 혹시 간단하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감이요? 네. 되게 가족적인 분위기고 편하고 좋네요. 아, 너무 저만 말을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아니에요. 네.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 잘해주시는 게스트 너무 오랜만이어서. 말씀 들으려고 모셨는데요. 그럼요. 그럼요. 저희가 말하기 시작하면 한마디도 못하십니다. 제가 말 못하는 상황에 게스트 분이신 건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약간 느낌에. 예. 아니 해주고 싶은 말이 되게 많으신 것 같고 또 우리가 재밌어하니까 재밌는 게 너무 많으니까 너무 재밌잖아, 지금. 너무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빨리 1부를 끊고 그러면 또 2부에서 얘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마무리 지을까요? 네, 데이터릭은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